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목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은 오후 5시 30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약간은 혼조세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치주 중심인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좀 떨어졌고요. S&P는 보합 수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6%가 오른 것처럼 나스닥은 0.7% 정도가 오른 상태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살짝은 가치주를 제외한 성장주, 기술주 쪽으로는 플러스가 난 요런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도 하락도 아니고 좀 애매한 이런 상태였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증시는 오늘 그래도 선방했다고 해야 될까요? 자, 코스피가 한 0.2% 가까이,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퍼포먼스가 나와서 0.8% 회복. 자, 목요일 시장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문제는 내일이죠. 내일 과연 어느 선까지 올라올 건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지, 또 장 초반에 또는 오전까지 올라섰다가 오후에는 다시 또 현금 확보 흐름으로 쭉 빠져나갈지 한번 지켜볼 만한 금요일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자, 방금 전에 시작한 유럽 지수 같은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전반적으로 다 조금 강한 상태고, 독일만 강보합 수준. 중국도 이제는 한 2, 3일 정도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고요. 중국, 홍콩, 대만 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10% 가까이 이렇게 폭락 수준으로 나왔었는데 오늘 3% 정도 회복했고요. 대만도 1.56%, 일본도 0.7%. 환율도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조금 하락 안정화돼가는 추세고요. 유가는 다시 70불 중반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느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은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정도가 조정을 받았고요. 현대차, 포스코까지.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빨간불이죠.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SDI, 기아, LG전자, 삼성물산, 모비스. 코스피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형제들은 좀 약보합 수준으로 살짝 조정을 받았고,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SK워터리얼즈, 펄어비스까지 괜찮았고요. 알테오젠이나 휴젤, 솔브레인, 리노공업,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바닥에서 반등은 준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확 올라왔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트렌드 랭킹 보시면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맥스트, 오늘도 상한가네요. 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반전됐고요. 그 외에는 여전히 트렌드 랭킹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물론 고가권이 아닌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 자, 부각을 받는 종목들은 대다수 고가권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별 재미 없었던 부분,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오늘도 조금 충격적으로 4%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어제 자리도 그렇고 오늘 자리도 그렇고 충분하게 반등을 기다려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진원생명과학을 제외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뉴바이오로직스도 제가 장중에 본 걸로는 양봉 느낌이었는데 마무리를 제가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화면 바꿔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뭐 MTS 화면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유바이오로직스도 플러스가 났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다만 같은 백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인 백신 관련 개발, 임상 요쪽 뭐 이슈인 부분에서는 아쉽게도 진원생명과학만 좀 많이 빠진 부분.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종가가 3%이기 때문에 종가가 고가네요. 강하게 마무리되었고요. 뭐 바닥 찍고 올라오는 느낌인데 얼마나 더 뜰 수 있을지는 뭐 조금은 회의적이라고 할까요? 전고점까지 오긴 왔어요. 물론 뭐 완전 처음 상장했을 때 작년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따상 이야기 막 나올 때 그때 분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최근 고점 트라이한 그 자리까진 갔습니다. 물론 이게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뭐 1, 2, 3 계속 맞고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진짜 뭐 임상 승인 이야기가 아닌 이상 뭐 아마도 뚫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살짝 뚫었다가라도 뭐 또 뭐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지거나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은 또 전저점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이 자리에서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 그래도 어쨌든 뭐 분위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뭐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으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뭐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뭐 미국 시장에서도 백신 관련주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뭐 계속해서 거의 지금 20일이 넘었죠? 한 20일 정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계속 통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좀 글로벌적으로 국제간 교류가 활발한 국가들은 뭐 대다수 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다시 한번 뭐 1차 팬데믹, 2차, 뭐 3차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뭐 정부 당국에서 발표한 뭐 8월, 뭐 9월, 뭐 10월, 11월까지 뭐 전국민 70% 이상 이제 접종을 완료시키겠다라는 그 계획이 뭐 여러 가지로 뭐 백신 수급이라든지 다양한 난관이 있는데 그래도 뭐 자신 있게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기회가 있으시면은 뭐 회피하지 마시고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든 뭐 화이자가 됐든 모더나가 됐든 뭐 얀센이나 노바백스가 됐든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순서가 온다면 반드시 예약하셔서 맞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뭐 요즘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뭐 나름대로 어제 저점을 형성하고 어제도 밑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오늘도 뭐 기준가가 15,430원에서 이 근처로는 안 가고 저점이 15,480원 여기에서 16,000원 15,600원대 뭐 다시 뭐 15,500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최고점으로는 15,700원까지 찍어주고 15,640원 정도로 마무리되는 모습. 뭐 여기에 보이시는 뭐 종가상으로 210원 정도 퍼포먼스인데 뭐 많이 말씀드려봤자 이 종목 잘 거래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소개시켜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주로 거래하는 종목이고 뭐 항상 퍼포먼스를 위아래로 변동폭을 주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고요. 보시다시피 뭐 차트상으로 바닥 찍고 다시 21선 위로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도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퍼포먼스가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외인 기간 흐름은 뭐 어제 그저께 3일 동안 계속 마이너스 수급을 찍었던 부분과 다르게 모두 다 뭐 40만 주, 20만 주 정도 플러스가 난 상태고요. 평균 매수 단가로 봐도 그 아래에 위치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방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방금 말씀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비교해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하방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면 고점이기 때문에 뭐 매도하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면은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 반대 포지션 자체가 두 종목이 서로 반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뭐 거래량은 항상 뭐 600만 주, 뭐 700만 주, 800만 주 이렇게 많은 거래가 되는 종목이고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거래량은 충분하죠. 자, 뭐 SK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처럼 별다르게 오르지 못하고 보합이었고요. 뭐 삼성전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시장이 정말 좀 뜨겁고 지금 더위처럼 뜨겁게 상승하려면은 이 세 종목이 기본적으로 다 같이 올라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할 텐데 뭐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진 않았지만 거기까지는 못 간 그런 퍼포먼스까지는 못 보여주는 하루였고요. 그리고 백신주가 뜨니까 뭐 살짝 진다키트주 같은 경우에 CJ는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 SD 바이오센서는 다시 뭐 지난주에 터치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죠. 보시는 것처럼 뭐 54,900원 요 자리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요렇게만 양봉이고 뭐 첫날은 양봉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자리였고요. 물론 뭐 공모가나 시초가와 비교해 보면 양봉 자리지만 고점을 74,800원을 찍고 수직 낙하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 양봉이 양봉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저 자리를 가기도 힘들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서 계속 밀려나서 뭐 금요일 월요일 두 번 양봉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6만원대에서 쳐맞고 다시 5만원대 후반 5만원대 중반까지 다시 떨어진 자리인데요. 내일 또 뭐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이슈가 터져 나올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요거 살짝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아주 아이비 투자가 이 크래프톤 관련된 투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래프톤 공모가가 49만 8천원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고요. 뭐 여러 가지로 기관이나 외국 쪽에서도 수요가 많이 몰려서 그래도 상당히 고점에서 공모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아주 아이비 투자도 지금 자리가 결코 고점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저점은 아니에요. 저점은 아닌데 그래도 계속 퍼포먼스 지금 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라고 자 이슈가 될 때 한번 빵 터트리고 빠질지 아니면 뭐 지지부진하게 뭐 꾸역꾸역 올라갈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한 번은 싸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아이비 투자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크래프톤의 이 공모가 희망 밴드가 뭐 40만 원에서 49만 8천 원이었는데 그냥 최상단으로 결정이 됐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경쟁률로 보면은 경쟁률이 243대 1이니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아이 테크놀로지, SD 바이오센서, 카카오뱅크 등에서는 뭐 경쟁률로 따지면은 요것과는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4조 3천억 정도의 공모 금액이기 때문에 시장에 뭐 이슈는 될 것 같고요. 뭐 꾸준히 한번 아주 아이비 투자는 지켜보시죠. 지켜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그 자리대에서 뭐 수급이나 양봉, 뭐 돌파갭 등 확인하시면서 한번 거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와 볼 만한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단기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보고 계시다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시고 반드시 저점에서 이탈되면
고점에서 이탈되면은 반드시 그날 정리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D 바이오센서 차트 보다가 뉴스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뭐 삼부토건 한번 잠깐 볼까요? 삼부토건은 다시 조금 살짝 숨이 죽는 모습으로, 자, 뭐 3,770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3,600원 밀렸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MBN하고 연합뉴스인가요? 이쪽에서 이제 그 6명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6명 진출자들에 대해서 토론회가 진행되는데, 뭐 그렇게 뭐 이슈가 될 만한 소식은 뭐 제 느낌에는 없었는데요.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로 뭐 너무 네거티브나 원팀으로 쭉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독하게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은 톤 다운 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뭐 좀 더 지켜봐야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누구로 결정될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제 생각에는 뭐 한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뭐 90% 가까이, 거의 90% 가까이 이재명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굳이 말씀드리면 한 6대4 정도? 6대4 정도까지 올라온 느낌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가 많이 뭐 결집을 시킨 게 사실이죠. 뭐 호남표도 많이 결집을 시켰고요. 뭐 여성 유권자들한테도 많이 어필이 되었고, 뭐 여러 번 발표가 됐지만 뭐 윤석열 쪽과 양자 대결했을 때 뭐 양자 대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재명은 지는데 이낙연은 이기는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고, 이전과 다르게 이전에서 윤석열과 양자 대결을 붙이면은 이재명만 이기고 이낙연은 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지금은 뭐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대다수 다 이기는 상황의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반영돼서, 보시는 것처럼 뭐 최근 일봉상 이제 5월달이 지나고 6월달이 지나고 6월 30일 뭐 6월 요 정도가 이제 3,000원 초반대가 저점을 이제 빵 떠서 뭐 7월 초부터 7월 중순 뭐 4,000원 근방까지 찍고, 다시 한번 이제 뭐 지지율이 정체 뭐 15%에서 20% 사이 정체가 오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한 3,300원, 3,400원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뭐 3,000원대 후반까지 퍼포먼스 다시 조정받는 느낌, 요런 추세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뭐 일단 5주 연기를 했으니까, 일단 5주 연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시간은 있고요. 뭐 이게 덜 쏘는 사이다, 뭐 결과적으로 이제 사이다 전략을 포기하고 원팀으로서 본선 가서 이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뭐 이재명 지사가 선택했던 전략이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덜 쏘는 사이다 전략으로 바꿨죠. 근데 이 덜 쏘는 사이다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말이 안 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스탠스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고요. 뭐 중간에 한번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면은 다음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이나 이낙연, 뭐 윤석열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뭐 하루에도 뭐 수십 건의 기사가 계속 오르고 내리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자, 뭐 이재용 사면에 대한 뉴스는 나중에 다른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찾아보고요. 이재명이나 이낙연 관련 소식이 있는 뉴스가 있으면 한번 살짝 짚어보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가 검색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찾아는 볼 텐데요. 뭐 이철이 정무수석 이야기도 나왔고요.
뭐 김연아, 제가 어제 김연아의 이야기 살짝 했잖아요. 자, 이제 와서 부동산 두 채를 매각한다네요. 자, 이 사람도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는 이제 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민주당의 국토교통부 장관 하시던 분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분하고 되게 대립각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역구가 같은 지역구여서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이분은 나왔다가 떨어졌죠. 그분은 뭐 안 나오고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뀐 부분인데, 그때는 이분이 부동산이 내 채인 거 뭐 아무도 말 안 하고, 이제 와서 이제 뭐 SH공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명을 하니까, 공사 사장으로 지명하니까, 뭔 놈의 부동산을 내 채나 갖고 있는 사람한테 SH공사 사장을 맡기냐. 결국은 이 사람도 뭐 잘난 척만 하고, 뭐 자기가 뭐 대단한 뭐 저기가 있는 것처럼 바른 소리 했다가, 지금 알고 나니까 뭐 이 사람도 이제 와서 SH공사 사장 하고 싶으니까 부동산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것 두 채를 팔겠대요. 다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돈 좀 있고 빽 좀 있고 힘 좀 쓰는 뭐 국회의원이 됐든 고위공직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은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뛴다는 얘기는 이런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지네들이 돈놀이하고 수익 발생시키고 그러려고 다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뭐 청렴결백하고 정말 떳떳하고 자기는 그런 쪽으로 전혀 관심이 없고 이랬다면은 안 뛰었겠죠. 뭐 구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조금만 힘 좀 있고 정책과 관련된 사람이거나 돈 좀 주물르고 있고 그 지역에서 유지이고, 이런 사람들은 뭐 부동산 올리려고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무조건 부동산 띄우기만 했던 사람들이, 뭐 자기가 했던 그런 거는 1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뭐 이 정부가 잘못했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 정부는 할 말이 없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죠. 벌써 이 사람도 이 정부와는 전혀 상관없고 자기가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 정부 까고 뭐 부동산에 가해서 욕하고 이랬던 부분, 자기가 무슨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로 한다고 자기는 1도 저기 할 거 없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는 털릴 거 다 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이랑 이낙연 뉴스를 찾으려다가 괜히 유탄을 김연아가 맞았는데요. 기사가 쉽게 찾아지지가 않네요. 자, 이따가 종목 일단 다 말씀드리고 다 돌아와서 찾아볼 때 뉴스가 찾아지면 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뭐 별다르게 이제 지금은 약간 뉴스가 살짝 가라앉은 느낌이기 때문에, 뭐 삼부토건도 뭐 동신건설도 그렇게 뭐 고공비상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뭐 살짝 눈치 보기, 대선 테마가 지금은 그렇게 빵 떠올랐다 다 가라앉은 느낌이고, 그렇게 두드러지게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재미없는 국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렉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선 테마는 길게 보지 마시고요. 그때 하루 이틀, 뭐 고점에서 꺾이면 하루, 그렇게 퍼포먼스만 들기고 빠져나올 수 있는 스피드한 투자로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PPI도 뭐 떨어지다 이제 7,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죠. 자, 뭐 얼마든지 떨어지면 좋은 거죠. 뭐 싸게 사서 그 싸게 산 만큼 높은 퍼포먼스가 나올 때 팔아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이 종목과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퍼포먼스만 즐기는 거지, 이 종목이 5,000원이 가든 4,000원이 가든 3,000원이 가든 싸게만 살 수 있으면 더 많이 한 주를 살 거를 2주, 3주 살 수 있으니까, 뭐 1,000주를 살 거 1,200주, 1,300주 산다는 생각으로 뭐 싸게 사면 더 좋은 거죠. 어차피 뭐 500원을 가든 1,000원을 가든 물량을 많이 담을 수 있다면 그 퍼포먼스가 나올 때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이렇게 바닥 찍고 있는데 굳이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자, 양봉 전환되고, 자, 수급 몰리고, 뭐 돌파갭
등 제가 설명드리는 그 저점에서 담아볼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냥 비행기가 그냥 활주로에서 정비가 끝나고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서 준비 운동하고 있는 단계에서 타면은 자, 비행기가 안 뜰 수도 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처럼 나 이 비행기 못 뜨게 할 거야 이런 도라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뜰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비행기가 뜨는 순간 들어가셔야죠. 활주로를 다 달려서 자, 떠오르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고 날아오르는 순간에 타는 거지, 그 전에 타시면은 도라이들이 이 비행기 안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시고 수급 확인하시고 뭐 시초가가 돌파갭이 뜨거나 그 돌파갭이 떴다가 가라앉은 자리에서 쭉 뭐 1분봉이나 3분봉 상으로 쭉 횡보를 치다가 갑자기 4, 5배 정도 거래량을 붙이면서 다시 시초가를 돌파하는 갭이 떠오를 때 여러가지 뭐 2, 3개 정도 분봉상 확실히 퍼포먼스가 이어진다는 그런 고개를 들 때 그런 순간에 따라가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거래량도 확실히 3, 4배 이상 5배 이상 이렇게 확 떠오를 때 따라가 보실 수 있는 그런 단타 자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최근에 다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그 단기 매매하실 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게 자리를 잡아갖고 들어가셨는데 만에 하나라도 지지부진하거나 줄줄 흐른다 그러면은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자리가 아닌 거죠. 바로 나오셔야 되세요. 뭐 제가 뭐 굳이 뭐 2, 3%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2, 3% 떨어지지 않아도 자, 느낌이 아니다 싸하다 싶으면은 다 나오세요. 그냥 바로 나오시면은 뭐 수수료 정도 뭐 1%, 2% 정도 손절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서 폭락 나와가지고 어차피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폭락 나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요. 자,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오는 게 맞고요. 자, 다행히 타점이 맞아서 퍼포먼스가 나왔다면은 그 퍼포먼스를 충분히 즐기시고요. 조절해 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4%, 5% 먹었으면은 뭐 1%, 2% 정도, 뭐 다행히 운 좋게도 뭐 9%, 10% 정도 먹었다면 뭐 그거보다 좀 높게, 좀 크게, 좀 여유 있게 손절폭을 잡고 어느 정도 보고 계시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흐름이 깨졌다 싶으면 바로 나오세요. 그거를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사이 이렇게 절대 보지 마시고요. 그날 바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포지션은 시초가 1시간 이내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에서 다시 1시간 이내, 한두 시간 안에 거의 정리가 되는 승부를 보시는 거고요. 뭐 종목에 따라서는 뭐 1시간 정도 지나서 더 지나서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종목은 좀 드물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종가 베팅으로 진행하셔야지 뭐 하루 종일 질질 흘러서 종가 때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날 시초가에 갭 뜨고 날아가는 그런 종목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조금씩은 퍼포먼스 나오는 자리가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 번 연습하시고 처음에 해보실 때는 적은 금액 뭐 만원, 2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만 여러 번 연습하신 다음에 10중 8구 정도의 타점이 맞아 들어간다라고 확신이 들고 스스로 공부했던 타점에 대해서 이 자리가 맞는다라는 그런 노하우가 쌓이신다면 그때 승부를 보시는 거죠. 그때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는 거지, 잘 모르시는 종목, 잘 모르는 타점에서 굳이 비중을 실어서 거래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와, 나는 살 떨려서 이렇게 단타는 못 치겠어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 못 치겠으면은 뭐 PPI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뭐 7,000원짜리도 있고 뭐 만원짜리도 있고 뭐 3,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뭐 한두 주만 거래하셔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타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느낌으로 연습 삼아서 한 주만 사서 요 세로미가 말했던 비행기가 뜨고 랜딩 기어를 접고 날아가는 그 자리가 요런 자리인가? 요렇게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요렇게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렇게 한번 배워가는 자세로 하나씩 발전해 가보시길 바라고요. 뭐 어제 뭐 대단하게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았던 시스웍은 찍 사고 끝났죠. 자, 결국은 뭐 제가 뭐 뉴스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고요. 뭐 그 이야기는 결국은 찌라시였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뭐 공시에서도 없고 뭐 뉴스에서도 없고 아무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세력의 장난질 비슷하게 그냥 하루 상승으로 끝나버린 치수웍이었고요.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뭐 반도체 쪽, 뭐 SK 머터리얼즈라든지 이런 소재 부품 쪽으로도 뭐 매기가 조금 오늘 있었는데,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안 달려주는 상태에서 그렇게 뭐 크게 수납매가 나와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별다르게 이렇다 할 수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했고요. 뭐 이렇게 어지간한 종목은 한 번씩 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종목 한 번씩 다 언급해 드린 것 같고, 진원생명과학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까지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오늘 뭐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4% 뭐 계속해서 지금 일주일 넘게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상 보시면은 1, 2, 3, 4, 5, 6, 7 중간에 살짝 양봉, 뭐 저게 뭐 양봉은 양봉이지만 그래도 저 양봉을 무시한다면 7일 연속 지지부진하게 떨어지는 상태, 그 상태에서 10,000원 이상 빠진 거죠. 지금 55,000원 이상 자리에서 지금 45,000원도 깼기 때문에 뭐 55,000원에서 지금 10,000원, 11,000원이 깨졌다라는 얘기는 20%? 20%가 빠진 거죠. 뭐 하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저 장대 음봉이 뜬 저 자리나 저 전날 자리에서 사가지고 이도저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속이 쓰린 자리죠.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빨간색 막 보일 때 또는 높은 자리에서 이 박스권으로 보시면은 이 박스권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4만원대 초중반 저점, 5만원대 중후반 고점, 이렇게 박스권에서 높은 자리 4만원대 중반 또는 5만원대 중반 또는 5만원대 초반, 5만원대 초중반 이상에서는 들어가면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빠르게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주저앉아 계시면은 그냥 10% 20%는 그냥 우습게 맞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가시려면은 공포에 담는다는 느낌으로 지금 같은 자리, 그렇다고 그냥 지금 같은 자리에서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행기가 뜨는 자리를 확인하시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시고 들어가시는 거고, 들어가셨더라도 느낌이 싸하다 안 간다 싶으시면은 반드시 1, 2% 안에서 손절치고 나오셨다가 다시 자리를 보시는 거죠. 이렇게 한번 자리까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된 유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래도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진원생명과학은 안 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바이오로직스까지도 저점이긴 하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고점이고요. 이게 두 개가 반대라고 했잖아요. 유바이오로직스는 뭐 이제는 뭐 바닥인가 싶은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계속 여기서 뭐 38,000원, 37,000원, 36,000원, 35,000원, 다시 37,000원, 뭐 38,000원 요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개를 들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수급도 그렇죠. 거래량도 뭐 26만 5천 주니까 조금 애매한 자리. 유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뜨는 자리, 거래량 뜨는 자리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고, 진원생명과학도 저점, 유바이오로직스 저점, 뭐 굳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자리가 높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어차피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세 종목이 번갈아 가면서 오르거나 같이 동반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그런 요렇게 저점 종목을 좀 더 보시고 고점 종목은 매도 치는 요런 전략이 타당할 걸로 보여지고요. 아주아이비 투자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크래프톤 공모가도 결정됐고 뭐 7,000원대 정도라면은 괜찮은데 뭐 7,100원, 7,200원이면 살짝 조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뭐 7,160원 정도로 마무리되어서 뭐 이게 퍼포먼스가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숨 죽어갖고 움직이거나 요 자리라도 한번 크게 거래량이 몰리면서 갭이 떠버리는 자리나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던 뜰 수 있는 뭐 이슈나 그날 딱 시작했는데 크래프톤 관련주가 다 후두둑 다 날아가는 분위기거나 요런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점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PB파마 말씀드려야죠. PB파마도 어느 정도 바닥권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계속 쳐맞는다는 거죠.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갈만하면 쳐맞고 또 갈만하면 쳐맞고 뭐 여기서도 이제 뭐 더 크게 빠지겠냐마는 그래도 확인하시고 고개 드는 거 확인하시고 따라가실 수 있는 거고요. 뜨는 자리 확인하시고 따라가 보시고 3만원 정도 3만 뭐 2천원 뭐 이 정도에선 한번 주의 깊게 자 꺾인다 싶으면 바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 이미 이전 차트에서 다 확인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 뭐 안 쳐맞고 계속 쭉쭉쭉쭉 간다 싶으면 안 빼셔도 되는데 쳐맞는다 싶으면 바로 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쭉 다 한 번씩 다 훑었습니다. 뭐 기존의 뭐 주요 종목이라든지 뭐 주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한 번씩 사이드로 곁들였던 종목들 다 한 번씩 말씀드렸고요. 뭐 이제는 자 뇌피셜 관련해서 뉴스도 보고 뭐 대선 테마나 대선 주자들 소식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정신 나간 이 왕기춘 이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체육에 그 혜택을 받았다는 사람이 뭐 사건 내용 다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한테 몹쓸짓 해놓고 반성 1도 안 하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주변인들 이용해서 자 계속 회유하고 합의 종용하고 사람 새끼 안 될 놈이죠. 뭐 이 딸이 요양원 있다던 딸이 엄마는 요양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건 이미 이제 10년 전에 이제 암투병 하시다가 집에서 홀로 돌아가신 그래갖고 제가 클릭을 해봤는데 저희 나라 뉴스가 아니라 칠레 뉴스였어요. 칠레 뉴스. 그래요. 조금은 뭐 칠레도 뭐 같은 뭐 인류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은 허탈했던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라는 뭐 윤석열 안에 수사에 정예요원들 총동원 이러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막 대단하게 뭐 수사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뉴스잖아요. 그게 아니라 윤석열 안에 수사에 대해서는 자 금융범죄에 관해서 에이스들 뭐 검찰이 됐던 뭐 금감원이 됐던 뭐 국세청이 됐던 모든 인력을 다 만들었고 드림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금융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팀에는 뭐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까는 거죠. 지금 이 새로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금 이 남부지검의 이 금융수사에 대해서 까는 뉴스예요. 조선일보 뉴스고요. 별 알맹이 없는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뉴스고요. 보시지 마세요. 저 뉴스. 야, 김정은이 결국은 배고파서 다시 백기를 든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남자라면은 정말 지도자라면은 자기가 어떤 업적을 만들고 정말 이 북녘 동포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은과 다르게 정말 고립된 노선이나 뭐 주체사상만 이야기하는 게 일단 먹고 살 수 있게 정말 우리 민족끼리 최소한 뭐 이런 식으로 뭐 발전 가능성을 보는 지도자라면은 당연히 지금 이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자 미국도 진보 정권, 한국도 진보 정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대못을 박아놔야지 보수 정권이 들어오거나 정권이 교체돼도 다른 소리를 못 하는 거죠. 자, 뭐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간만 보듯이 그런 식으로 협상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뭐 예전에 뭐 캐도 한반도 에너지 기구에서 뭐 그 핵을 포기하면은 뭐 에너지를 뭐 어떻게 제공했다라는 것도 결과는 걷어차버린 게 된 거고, 뭐 육자 회담도 걷어차버린 게 되고, 뭐 2017, 2018, 2019, 2020 이 모멘텀도 결과적으로는 뭐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인가요? 그걸로 발로 다 걷어차버린 게 돼버린 거죠. 뭐 제가 지금 남북 경협주를 안 보는 이유도 스탠스가 애매해요. 뭐 김정은이 뭐 결과적으로 뭐 자기가 마음 먹으면 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안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남북경협지를 언급을 안 해드리는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뭐 혈전이 발생되는 게 뭐 일반 환자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상관없이 일반 환자들한테 발생되는 혈전 발생률하고 차이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래 아스트라제네카가 두드려 맞았던 게 혈전 때문에 가장 많이 두드려 맞았던 거잖아요. 이 벡터 방식, 벡터 백신 방식이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스푸트니크나 얀센이나 이런 쪽이 혈전 문제 때문에 계속 말들이 많았었는데, 아까 본 기사에서는 혈전이 나오는 거는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뭐 기존 환자들에서 발생되는 유리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환자들한테 발생되는 유리나 전혀 차이가 없다. 계속해서 이상한 삐삐빅 소리가 나서 제가 잠깐 진행을 못하고 잠깐 수정을 했고요. 이게 휴대폰에서 이 알림음 소리가 나면 제 목소리가 확 죽어버리더라고요. 녹화상 제 목소리가 안 들렸길래 잠깐 멈췄다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뉴스를 새로 고침을 해서 한번 몇 가지 뉴스를 짚어보고 오늘 뭐 세로미 브리핑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이재용 8.15 가석방 이야기 나오는데, 뭐 이거는 뭐 언론상으로 여론상으로 어떤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기사를 내보낸 것 같고요.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일반인들이 이재명이 가석방이 되는지 특사가 되는지 이거 누가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생각 거의 안 하는데 뭐 찬성이 70%가 나왔다고 이런 여론조사를 한 것 같고요. 뭐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텝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이제 공동 조사로 뭐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가석방은 뭐 3분의 1을 살았다고 가석방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죠. 아무리 모범수고 아무리 죄명이 좋고 이 사람의 뭐 행영 성적이나 여러 가지로 고려할 만한 정상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행영 성적이랄 게 없는 게, 이 사람 교도소를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징역이지 이 사람 징역을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미징역이라고 하거든요. 미징역. 징역이 아닌 거죠. 미징역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행영 성적이 어딨나요? 이 사람 행영 성적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행영 성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징역을 살아야 돼요. 구치소에 있더라도 출력을 해서 뭐 사동 청소부를 한다든지, 뭐 재소자 이발을 한다든지, 뭐 보안과 청소를 한다든지, 뭐 내청 그 구치소 내 청소를 한다든지, 외청 구치소 밖에 청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구치소 안에서도 출력을 나가서 징역을 할 수 있는, 강제 노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 사람 그냥 독고에서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냥 행영 성적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행영 성적이 좋고 모범수라고 해도 3분의 2, 70%도 안 살았는데 가석방을 받는 케이스는 없는 거고요. 대통령 백을 쓰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절, 뭐 군부 독재 시절이라든지 뭐 진짜 우리나라 시스템이 완비가 안 됐던 시절은 어쩌다가 진짜 백 좋은 사람들, 뭐 재벌이라든지 사회 지도층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두 명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가석방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뭐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로 완비가 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경제 사범, 특경 사범 같은 경우에는 특정 경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게 특경 플러스 50억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99%를 살아도 못 나가요. 가석방 전례가 없어. 그나마 97%, 98% 이렇게 살면은 5억 이상 특경인 경우에는 가석병을 내보내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50억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거를 3분의 2 살았다고 70%도 안 살았는데 내보내준다? 모범수도 대통령 표창 받고 뭐 지방교정청장 표창 막 이렇게 막 받고 뭐 무슨 뭐 목공이나 양재 이런 쪽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뭐 수상 경력이 있고 아니면은 뭐 대단한 자격증을 땄거나 이런 사람도 70% 수준에서 가석방을 나갈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 시절은 옛날 20년, 30년 전 그런 옛날에는 그런 가석방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3분의 2 수준에서 가석방을 나가는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은 특경사범이기 때문에 가석방이 힘들다. 특별 사면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니고 이 사람 다른 추가 사건인데 이 사람 특사를 어떻게 줍니까? 더더구나 나머지 대통령들에 대한 형평성도 있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 사람이 뭐 단순히 박근혜만 연루된 게 아니라 이명박도 연루돼 있고 뭐 삼성이 뭐 이게 뇌물이다 뇌물이 아니다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이명박이 박근혜 다 공이 다 연루되어 있고 자 이명박도 박근혜도 뭐 지금 더워서 휴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다 병원으로 입원했어요. 지금 뭐 교도소에 계시면은 쪄 죽겠죠. 쪄 죽어요. 그것 때문에 뭐 피서 나갔는지 두 분 다 이제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뭐 한 달 정도 뭐 길게는 한 달 정도 있다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특별 사면은 아예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고 가석방도 거의 희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이런 뭐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런 기사는 뭐 말도 안 되는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광주 쪽에서 뭐 계속 뭐 집합 금지라든지 코로나 확산이 된다는 기사도 살짝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그 동메달 5개 이렇게 갖고 뭐 종합 7위 정도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뭐 도쿄 올림픽 요 금메달 집계, 메달 집계 소식도 있는데요. 뭐 솔직히 날씨가 너무 덥고 그러니까 이 올림픽에 관련된 소식도 많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안산 선수 관련해서 뭐 쇼커트를 쳤고 뭐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페미니스트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페미 낙인을 찍고 좀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약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게 뭐 그쪽을 지지하고 그쪽 저거는 아닌데요. 뭐 일베 쪽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가 잘못된 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페미니스트 자체를 뭐 죄악시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는 얼마든지 사람이 여성 인권 운동 할 수 있죠. 여성 인권 운동이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여성 인권 운동이 페미니스트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이 표현이 부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뭐 표현을 하겠습니다. 꼴페미라고 하잖아요. 꼴페미. 꼴통 보수 뭐 이렇게 할 때 그 안 좋은 의미의 꼴자를 붙여갖고 뭐 극성페미 이게 잘못된 거지. 얼마든지 뭐 남성은 남성 위주로의 어떤 뭐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성은 여성 위주로의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고 서로 협의하에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 가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엄연히 남성도 50%, 여성도 50% 동등한 인류인 건데
페미니스트라고 손가락질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좀 지나친 어떤 과격한 몰상식한 주장을 하는 꼴페미나 뭐 극단적인 그런 페미니스트를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어떤 단어를 사용했다, 뭐 쇼커트다, 이 사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너무 마녀 사냥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뉴스도 한번 짚어볼 거고요. 뭐 개구리 소년 이야기도 있고요. 자, 선수들은 골판지 침대를 쓰는데 IOC 위원장은 뭐 비싼 숙소를 이용한다, 뭐 그런 이야기 같고요. 뭐 민주당 캠프 빅3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죠. 빅3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 빅3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이낙연이잖아요. 나머지 네 분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고령자가 80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네요.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가 올해 우리 나이로 74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걱정이 저도 있고요. 계속해서 생산 가능 인구, 뭐 생산 연령의 인구, 뭐 15세에서 64세 요 나이대 되신 분들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뭐 유소년 인구 15세 미만 요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65세를 넘어가는 고령 인구는 뭐 한도 끝도 없이 늘어가는 추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거고요. 뭐 앞서서 뭐 페미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다 연계가 된 문제죠. 뭐 남성 여성 갈등, 뭐 여러 가지, 뭐 소득 관련해서도, 뭐 분배 관련해서도, 노동 문제, 뭐 최저임금, 보육 문제, 집값, 뭐 부동산, 뭐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재명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야, 이재명은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하잖아요. 월 8만 원, 뭐 1년에 100만 원 정도 주는.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정도 돈을 우리가 충분히 뭐 어느 정도 복지국가가 됐고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자, 뭐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뭐 정규직은 과보되고 비정규직, 사회 약자, 뭐 청년들, 이런 분들은 보호막이 거의 없고 지원이 어렵고,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은 하는 것 같지만 새는 돈은 많고 효과는 그만큼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문제를 잘 다듬어 갖고 이런 쪽으로 더 정책을 집중하고 사회의 여론을 몰아가고 힘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기본소득 100만 원, 이게 뭐 그렇게 기본소득 100만 원 하면은 대한민국이 빠르게 안 늙어갑니까? 기본소득 100만 원 하면은 노인 문제가 해결되나요? 청년 실업이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에는 선호가 있어요. 물론 이걸 하면 이상적이고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게 마치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제일 공약인 것처럼 했다가 결과적으로 제일 공약은 아니고요. 제일 공약은 성장 공약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고요. 그렇게 했는데 솔직하게 이재명이 성장 공약을 누가 아나요? 뭐 어떻게 성장했다 말은 하고 있는데 저도 들어본 느낌은 있는데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쉬워요. 돈을 나눠주겠다. 이거 말은 쉬운데 결과적으로 돈을 나눠주겠다는 얘기는 한정된 자원에서 뭔가를 막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말은 쉽죠.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선심 뭐 표도 나고. 하지만 이게 급하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뭐 줄기벽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종로 한복판 그 서점이라고 하는데요. 뭐 기사로 보신 분들도 있겠고,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여기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왜 문제인데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실명 거론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당사자는 이미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 너는 부인해? 그럼 나는 뭐 그냥 뭐 가명으로 뭐 해프닝 비슷하게 풍자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여기에 뭐 개인정보가 들어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죠. 여기서 말하는 줄리가 누군지, 여기에서 언급하는 의사, 회장, 검사, 아나운서 누군지 다 알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어제 양 검사에 대한 부분도 길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답답하고 이게 그렇게 뭐 폐륜적인 취재고 말도 안 되는 찌라시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버선 속 뒤집듯이 그대로 까버리면 되잖아요. 이 양검사란 분도 출입국 기록 관련해서 그냥 떳떳하게 다 공개하면 되는데 뭐 없다, 확인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말을 돌리고 핑계 대고 뭐 같이 갔고 뭐 다른 사유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 뭐 뺑뺑이 돌리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갔다는 것도 아니고 안 갔다는 것도 아니고 출입국 기록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의혹은 부풀러지는 거예요.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얘기하면 돼요. 명백하고 속 시원하게. 뭐 이 의사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2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떠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시니까 이 의사분은 뺀다고 하더라도 뭐 조남욱 실명이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조 회장이란 분이라든지 뭐 이런 검사들 이야기라든지 이 아나운서 분이라든지 이 아나운서 분도 뭐 입국이잖아요. 자기가 이 얘기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거론된다는 얘기 보고 싶다 알죠? 응? 다 알 텐데 그냥 입국이잖아요. 나 같으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답답해서라도 내가 억울해서라도 진짜 발벗고 뛰어가면서 지금 뭐 열린공감 TV가 됐든 여러 가지 다른 언론사들이 됐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름대로 취재한 내용을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자기 이야기를 하겠어요. 난 사실은 이런 거고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이게 사실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이렇게 된 부분이고 더 자기가 나서서 사실은 이겁니다라고 막 울분을 토하면서 외치겠어요. 자기가 억울하니까 사실이 아니면은 근데 왜 입국인가요? 어차피 털릴 만큼 다 털렸고 알릴 만큼 다 알려져 있어요. 조용히 하고 있다고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 벌써 이제 벽화까지 그려갖고 떠들 정도로 이게 다 알려졌는데 쉬쉬한다고 이게 사라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자기가 억울하고 정말 진짜 아니면은 저라면은 진짜 막 속에서 천불이 나서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밝히고 어떻게든 이게 사실 아닌 거를 인터뷰도 하고 뭐 방송에도 출연하고 뭐 정정 보도도 청구하고 이럴 텐데 뭐가 의혹이 딱 제기하면 아니야 뭐 없어 거짓말이야 하고 끝. 그리고 또 잠잠하고 있다가 또 뭐 다른 의혹이 제시되면은 그 다른 의혹에 대해서 또 뭐 저기 하고 그냥 그때 임기응변식으로만 무너지는 댐을 손가락으로 막으려는 듯한 그런 제스처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죠. 뭐 굳이 얘기하면 저는 좀 의혹이 사실에 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너무 아기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다 얽혀 있고 그 여러 가지 사건에 아기가 다 맞아 들어가고 등장인물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주변에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증언을 다 똑같이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단순히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인격 살인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인격 살인이면은 그 인격 살인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거기 그 인격 살인이라고 표현한 만큼의 반박을 할 수 있는 인터뷰나 뭐 그런 자료들을 완벽하게 검증하고 제시해서
국민들을 설득하신 듯이 그냥 단순하게 아니야라는 식으로 그냥 슬쩍 어물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겨버리는 이런 자세는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TSMC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TSMC 인텔 협공에 파운드리 힘든데 스마트폰마저 점유율 후퇴. 삼성 이야기네요. 이것도 결국은 뭔가요? 삼성 부회장 풀어줘라. 우리 재용이 풀어줘. 자, 이거 뭐 파운드리도 힘들고 스마트폰마저 점유율 후퇴되는데 이재용 풀어주면 달라지나요? 1도 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뭐 이 뭐 광고 권력, 이 삼성공화국 참 무서운 거죠. 뭐 이 속은 읽어보나 마나예요. 뭐 여기는 후퇴라고 이야기하고 파운드리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한소리 한마디로 이야기 개소리고요. 자, 반도체 잘 나가고 있고요. 파운드리도 착착착 잘 진행되고 그동안 개발 못했던 기술도 개발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회장님 없어도 삼성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자, 여기 써 있잖아요. 쫓고 쫓기는 샌드위치 신세. 그래도 삼성은 자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6.9조 잭팟. 하반기도 좋다. 자, 똑같은 기사인데 전혀 뉘앙스가 완전 다르죠. 야, 우리 힘들어. 우리 회장님, 우리 부회장님 있어야 돼. 우리 부회장님 좀 풀어줘. 이게 떠올리는 기사. 자, 삼성전자 반도체 6.9조 잭팟. 하반기도 좋다. 전혀 뉘앙스가 전혀 틀리죠. 자, 똑같은 기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팩트는 하나인데 우리 부회장님 좀 풀어줘. 됐거든? 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너네들이 그렇게 떠들지 않아도 당연히 공평하게 심사를 받아서 가석방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 백을 써서라도 불공정이기 때문에 진행돼선 안 되는 겁니다.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언론들 동원해서 여론몰이 좀 하지 마세요.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자, 뭐 다른 기사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뭐 LG전자 여러가지 뭐 TV 가전 뭐 휴대폰을 떨궈내고 계속해서 분위기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탄 삼성전자 영업이익 50조 시대 연다라고 지금 타이틀이 박혀있죠. 이 이야기 제가 미리 드렸죠. 이전 영상 찾아보면은 뭐 50조 올해 50조가 가능한 그 시나리오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얼마씩 나오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50조 시대.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멀지 않았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줄리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김어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형사고발은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윤석열 쪽이 정말 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은 고발하지 말고 고소를 해야죠.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고발은 그냥 경찰 기관에 수사 요청하는 수준인 거고요. 고소는 내가 무고를 감수하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면 내가 무고의 죄를 감수하면서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소 자체를. 고발은 단순히 알리는 거, 이 사람 이런 일이 있는데요 라고 알리는 차원이라면은 고소는 고발과 다르게 한 차원 더 나가는 거죠. 이 사람에게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고소. 정말 떳떳하다면은 고발을 할 게 아니라 고소를 해야죠. 그러니까 고발이라는 거는 취하가 없고요. 고소라는 건 취하가 있어요. 소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잘못하면 내가 무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고소는. 근데 고발은 무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그냥 아님 말고 이게 고발이고요. 고소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 처벌해줘. 만약에 이 사람이 무죄면은 내가 무고. 여기까지 감수하는 게 고소.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언급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 고발 뭐 차이. 자, 요거 볼게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뭐 생활 법률 정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봅시다. 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발은 그게 아니고 고소는 처벌하려는 의사를 구하는 의사표시고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 조건이 됩니다. 고발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고발에 대해서 나와 있는지 한번 여기 있네요.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출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에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같이 이런 고발에 있어서는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 조건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조금 살짝은 다를 수 있는데 정말 억울한 게 있다면은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세로미 브리핑 마무리하고요. 자, 과연 금요일 내일은 우리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뉴스들이 터져 나올지 뭐 기다려 보면서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이었고요. 자, 주식이나 증권, 금융, 시사 모두 다 내게 맡겨라.